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았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정리, 또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 오늘 유난히 더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 시장의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변덕스럽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마저도 예상치를 더 상회하면서 시장 긴축 우려감을 더 짓눌렸고요. 이 중에도 건설 철강주는 오늘 강세를 보였고 미중 이슈로 히토류 기술 수출 대한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 테마성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그동안 시장을 움직였던 2차 전지주들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하락한 뉴욕 증시 찬바람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2,447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약보합으로 좀 하락폭을 만회했는데요. 다시 하락폭 더 커지면서 전장 대비해서 0.98% 하락한 2,451.21포인트로 그래도 50선은 지켜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강하게 사들였던 기관이 오늘 주도적으로 팔았습니다. 제조업과 전기, 전자 업종 위주로 비중 크게 팔았고요. 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컸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운수 장비로 집중됐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담아냈습니다. 오늘 개인도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1.23% 내리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에 대비해서 1.16% 내린 거의 시가 부근으로 775.62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 외국인 기관은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쌍끌이 매도로 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했고요. 또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해서 14원 70전 상승한 1,299원 50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런 노동시장 견고함까지 더해지면서 긴축 우려감으로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어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또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1월, 2월을 계속
뒤흔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다시피 네. AI 쪽, 인공지능 쪽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관련한 기업입니다. 종목명은 셀바스 AI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왜 잘 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GPT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인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 안에서도 인공지능 키워드가 1월 달, 2월 달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 트리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부분 살펴봐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년 전에는 이 GPT 시장에 대해서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투자 확대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GPT를 상용화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략이 가능한 종목인 셀바스 AI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일단 셀바스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의 국내 1위 기업이고요. 0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 쪽으로 최초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바스 AI가 오늘 상승한 촉발된 이유는 뭐냐면 음성 AI 모델이 있습니다. 이 GPT-4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같은 업계에서는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력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가 만약에 GPT 시장을 국내 시장에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아마 챗 GPT도 그렇고 이런 인공지능 쪽을 선도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바스 AI의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2022년 매출이 500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권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매출이 100억대를 기록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셀바스 AI 이런 종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셀바스 AI는 기능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미 이격이 좀 많이 좀 벌어졌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한 종목을 접근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 그리고 종목들이 잘 가고 있을 때 셀바스 AI가 또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종목들이 안 가고 있을 때 셀바스 AI가 또 안 가고 있는지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따로 개별적인 전략은 제시를 안 해드리고 기준점이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관심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성 AI 기업 셀바스 AI였습니다. 오늘 15% 급등 마감을 했고요. 이 GPT-4 출시 임박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인간과 기계의 대화에서 좀 두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기술적 부분 호평이 나오면서 주가에 좋은 흐름을 끼쳤습니다. 실적도 좋다 의견 덧붙여 주셨고요.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네.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이 상황에서 SM의 지분 이슈 그리고 하이브의 인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 드라마 제작 그리고 연예인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연예인들이 지금 호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초점을 높여가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거래량을 크게 늘려나가면서 상승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하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키이스트를 볼 때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SM의 자회사 그리고 SM 관련된 지분 부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을 때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크게 흥행하고 있을 때 그 제작 프로덕션인 미나리를 지분 100%로 인수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TT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키스트만 보고 볼 것이 아니고 여기 엔터주들을 함께 추가로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혼조세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 지수 발표 이후에 강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시장에서 다시 눌리는 모습,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주도주들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히스트 그 외의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23년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된다는 점. 위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가고 네. 리오프닝이 다가오면서 여기에서 공연이 재개되고 라인업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 앞으로 우리가 강한 시세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그 외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NFT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IP와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서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아무래도 이런 OTT 시장과 이런 엔터 시장에서는 음반 제작 그리고 아티스트를 운영하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티스트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엔터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키스트 SM의 자회사 중 한 곳입니다. 오늘 SM은 추가 인수 이슈 없이 좀 조정받으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거래 마쳤는데요. SM 자회사 매각설 이슈로 키스트는 21%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OTT 시장 재료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엔터주 2023년 올해 주목할 3가지 포인트로 오프라인 공연 재개와 NFT 시장의 적극 진출, 또 아티스트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적다라고 정리 들어봤고 이 다음 주에 엔터 관련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소통을 원하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네. 사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던 네. 지나치면서 강조를 해드렸었던 네. 자동차 관련주고요. 네, 일단은 그 종목명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의 상승을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현대차, 기아차를 좀 팔로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차 OEM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매출처가 현대, 기아차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나 지금 외국인이 7일, 8일째 연속으로 현대차를 기아차를 프로그램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비워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이 계속 비워냈는데 1월달, 2월달 들어서면서 그 프로그램 매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 그 부분이 좀 기인을 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 시장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일즈백 같은 경우에 한 1.8% 정도를 지급을 하고요. 그 영업사원에게. 그리고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8%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손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대기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차를 픽할 수밖에 없겠죠. 뭐 몇 달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자동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대차를 픽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그 상승 트리거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할 수 있는 상승 매수 트리거가 될 수 트리거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대차가 실적 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142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10조 가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오고 그리고 3월 달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자동차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제 성우하이텍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시장 내에서 포지션을 좀 잘 갖고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외국인이 이것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에 관련주들인 성우 하이텍도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오늘 현대차의 주가를 흐름을 보면은 0.71%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직까지는 매직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38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인 이런 중소형주를 잡게 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과 같은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우 하이텍은 월요일날 시초가 정도의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매도를 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 수익률은 좀 짧게 5% 정도라도 잡아보시면은 원활하게 수익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초가로 대응해서 그날 바로 매도하는 전략? 네, 알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전기차 OEM 부품 제조 판매 기업으로 주요 매출 납입처로 현대차, 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판매 트리거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3월 중국의 경제 재개와 함께 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대차 매출 증대와 함께 성우 하이텍의 실적 개선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 시초가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창현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전자, 촉매, 광학 등에 이용되는 이런 금속들을 생산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니온 머터리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백시멘트와 알루미나 시멘트 등의 이런 내화재를 만드는 회사지만 유니온 머터리얼의 지분을 44%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마그네트, 페라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히토리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니온 머터리얼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유니온입니다. 이것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기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앞으로 다음 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휘토류 관련주로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휘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촉매, 광학, 그리고 초전조태 등에 사용되는 희귀한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현재 휘토류의 생산량은 중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인 점 그리고 미국이 대부분 수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 분쟁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미중 무역이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면 휘토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들이 요동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휘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터리얼이 앞으로 더 움직일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 외에 대만에서 어느 정도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면 미국에서 개입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하면서 긴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 외에 우리가 무역 분쟁이 쉽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휘토류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한 해 1만 톤 전후로 휘토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하고 있는 물량 중에서 중국의 80%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토류는 미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정유산업 등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국 휘토류 보복이 다시 한번 가해지게 된다면 미국에는 아무래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방위산업 그리고 정유산업 등이 미국에서는 핵심 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외에 현재 AI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제품군들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휘토류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AI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휘토류 관련주들은 이런 광산, 투자, 그리고 제품 생산 이것들에 관련해서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추가로 체크해 보신다면 다음 주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온 휘토류 대체 소재 생산 기업입니다. 미중 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테마가 이 휘토류 관련 테마인데요. 중국의 휘토류 기술 수출 제한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이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월요일 다음 주에도 시세 분출 예상해 주셨고 휘토류 이슈 나올 때마다 주가는 움직일 것이고 또 AI 관련해서도 반도체 제품군에 사용되는 만큼 휘토류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바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바로 지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그런 종목들을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하락 흔들리는 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매수했던 코스모 화학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고가 9% 넘게 올라갔고요. 종가로도 4.56%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하신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일단은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전지 네. 계속 강조를 2주, 3주 동안 맞아요.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번에 몰랐습니다. 네. 이번에 몰랐고요. 네, 요즘 일단 맞아. 네. 수익률 너무 좋으십니다. 지금 코스모학이 네. 사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단 안에서 양극재의 그 원재료가 되고 있는 소재를 황산 코발트 공장을 이제는 개설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일자에 거의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시간 내에서 한 호가를 올라가면서 당일 상한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슈팅스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일 하루 만에 38%의 수익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전지와 같이 트렌드 현재 시장 트렌드를 잘 읽어내시면은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고민 없이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트렌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차트는 보지 마시라 말씀을 이날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차트 안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29.7%의 상승을 장중에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상승의 원인은 지금 2차전지의 전체적인 섹터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가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고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폐배터리 시장 쪽입니다. 지금 폐배터리가 왜 중요하느냐 했을 때는 네. 중국에서 사실 저희가 그 2차전지 원료를 80~90%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미국 지금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료를 이렇게 중국에서만 수입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폐배터리를 어떻게든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스크럽이라고 하죠. 이제 그 2차전지 불량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2차전지를 다 쓰고 남은 폐배터리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연 한 4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는 이 폐배터리 관련 공장을 증설을 거의 끝냈고요. 4월 달에부터 이제 공장이 가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 매출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에코프로를 팔로잉하고 있는 2차전지들이 있겠지만은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코스모학 같은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레벨업, 리바운딩이 또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못 하셨으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기에는 오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그리고 혹시나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익 실현에 대한 시기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 보시고 그 기다려 보는 타이밍은 에코프로에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는 제가 다음 종목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에코프로와 같이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신규 매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 가능한 자리이긴 하지만 네. 아직 신규 매수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코스모학 수익 실현 하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따라오시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대표님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중요하다 말해주셨는데요. 양극재 원재료 되는 소재 공장 개설 소식에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산업 확대와 폐배터리와도 묶이면서 코스모화학 앞으로도 전망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재는 매수 가능 구간은 아니고 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해 보면서 조금 더 홀딩, 에코프로와 같은 추이를 지켜보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에코프로도 나왔습니다.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사 에코프로 네. 수요일에 출연하셔서 네. 더 들고 가야 된다 네. 해주시고 다음 날 네. 또 13% 넘게 올라가서 24만 원 넘겼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게 있고요. 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리고 세력의 수급이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한 힌트는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가 공매도 수량 데이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1월 중순 정도에는 공매도 잔고 금액이 770억 정도였습니다. 정말 엄청났던 금액인데 공매도 금액이 확 줄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2월 3일 정도에 565억 정도로 200억이 확 줄었던 상황. 2월 3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트로 다시 돌아오면은 딱 요 시기입니다. 급등하기 전 곧 급등 초입의 시기였는데 사실 이 부분을 평가를 해볼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이 에코프로를 좀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 공매도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공매도를 했을지 모를 정도로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를 했던 자금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주식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공매도를 함에 있어서 770억에 대한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빌려서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 자금들은 계속 매수 포지션 계속 들어갈 것이고요. 네. 매수 포지션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쇼스퀴즈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쇼스퀴즈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신규 매수 자금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고를 아마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를 했던 세력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잔고 금액이 일단 많이는 줄었습니다. 거의 50% 정도, 40%, 50% 정도 줄면서 주가도 거의 그만큼 기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20만 원대 제시를 해드렸고 네.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이 촉발되었던 1차적인 원인은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개선이었고요. 2차적인 원인은 공매도 세력의 쇼스퀴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공매도 잔고 금액을 봤을 때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결부지어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무리하게 30만 원 목표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할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일단은 수익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따로 제시를 해드리진 않고 공매도 수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 개선과 이 공매도 세력 쇼스퀴즈 발생과 함께 이 지수 상승의 요인이었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만큼 이제는 수익 실현해보자, 좀 가급적 빠르게 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일에 매수했던 위메이드 상한가 전문도 아니신데 네, 정말 상한가를 계속 어제 위믹스 재상장 이슈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조금 조정받았는데
네, 위메이드는 또 어떻게 말을 해주실까요? 위메이드는 제가 1차 목가를 한 10% 잡아드렸나요? 네, 10% 잡아드렸는데 뛰어넘었죠. 뛰어넘었고요. 네. 일단은 위메이드가 기존에 하락했던 이유가 위믹스라는 코인입니다. 위믹스가 지금 코인원도 그렇고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에서 다 퇴출되다시피 하다가 이번 주에 이슈가 나온 게 코인원의 재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지금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 그리고 네. 상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코인과 기인해서 위메이드가 상승을 보여줬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특징이 뭐냐면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위메이드처럼 상장사인데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독보적이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징이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입니다. 위믹스라는 코인은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는 확장성을 가지고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정말 실제 코인처럼, 실제 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인데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믹스의 가치가 점차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에 관련한 종목이 위메이드의 주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인 관련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원래는 주식 시장과 반대로 주식 시장의 대체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기존에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셨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위메이드를 잡아드릴 때 검색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검색식을 통해서 대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위메이드와 같이 같은 종목, 같은 성향의 바닥권에서 빠르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전략 제시해드리고 검색식까지 제공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위메이드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오늘자의 미증시가 제일 중요한데요. 미증시가 사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도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란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수요일 날 매수하시고 장중에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의 자회사죠. 네. 이제 키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스트와 같은 이런 인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가볍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천드렸던 날짜가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이후에 바로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 부분까지 터치하는 모습, 이 보합권에서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아무래도 시장이 이날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전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했을 때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가 이런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 이런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키스트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엔터주들은 이런 바로 인수권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에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오픈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오프라인 공연이라 라인업 다변화 등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과, 그리고 신사업들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인수합병 이슈 외에도 이것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좀 더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처음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0%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지만 그 이후로 그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더 좋은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바로 상승하는 흐름, 그 외에도 주도주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주도주 섹터 외에도 우리가 바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랫골이 달고 지지되는 모습 보여서 다음 주까지도 더 지켜보자 의견 주셨고요. 또 엔터주 신사업 전망까지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주도 테마 될 수 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매수가 32,050원이었고요. 수익률 4% 달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격대에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상한가 흐름도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늘려가면서 올라가는 흐름. 이 37,000원 가격대에서는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늘렸지만 지지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것이 화장품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라인을 단기 지지 라인을 깨면서 눌리는 모습 나와줬지만 제가 보고 있는 화장품 섹터는 여기에서 단기 조정으로 바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우리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바로 가져간 이후에 수익 이후 또 그 다음에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sek터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중에 화장품 업종 전망을 가장 좋게 말해주셨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단기 조정 이후에 올라갈 것으로 또 리오프닝은 상반기에 계속해서 봐야 할 테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또 2차전지 쪽입니다. 그러네요. 네, 2차전지 쪽이고요. 종목은 세비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좀 세비캠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리면요. 2차전지는 양극재 정제를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2차전지가 확대가 되면 시장이 확대가 되면 폐배터리 시장의 확대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 시장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0% 이상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40년도에는 600조 가량의 엄청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수급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1만 4천 원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도 한 10만 4천 원대 잡아드리면서 짧게 공략을 하되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최소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 세비캠이었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고요. 2차 전지와 폐배터리는 바늘과 실이다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40%가량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좋게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 5%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만 4천 원, 손절가 10만 4천 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주로는 오리기술투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오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벤처 캐피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 혼조세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창투주들도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6,000원대까지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눌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다시 이제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이런 2023년에 벤처 펀드가 결성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되고 이런 VC 업체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코인 관련된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현재 가격대에서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 그리고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잠재적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 기업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세 재료도 말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도 지지받고 강한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30%,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 4,400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주, 이번에는 힌트입니다. 네, 이번 전략주의 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를 보유하고 있는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20.95%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코인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위험 자산이 부각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 그리고 거래량 증가는 이 회사의 흐름을 좀 더 나아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명과 매수 가격의 전략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 오셔서 다음 주 전략과 이 종목의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30%를 잡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전략주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입니다. 빗썸 자산 부유 기업이고요. 이 코인 시장 활성화와 함께 움직일 종목이다. 목표 수익률 30% 설정해 주셨네요. 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 주에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죠. 네. 내려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다시 오늘 시장이 환율 영향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유주를 보유해야 되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보유주들을 축소하게 된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조정받은 오늘 시장 어떤 보유주를 갖고 가고 또 새로 담을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